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새 선생님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론 21쪽부터 27쪽까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어학은 한국어의 소리, 문법,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정리했는데요.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법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학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국어 교육이 바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할게요. 한국어 교육론이라고 해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들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때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 다양하게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한국어 교육론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이라면 이 말 이해할 거예요.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을 관계없는 학문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요, 한국어를 연구한 선생님도 필요해요. 이때 한국어를 연구한 선생님이라는 건 한국어학을 전공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국어 교육은 잘 가르치는 이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어학은 한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 수 있기에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어 교육에서는요,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론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이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주는데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표를 보면은요, 기억부터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지만 한국어학 혹은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이 기억, 니은이 그냥 똑같아요. 이 내용을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이거를 조금만 정리하면은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학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선생님들은 대학교 4학년 동안 1년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나머지 3년은 한국어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요. 대학원 4학기 동안 한 학기 수업 1개만 들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한 학기에 수업을 3개 정도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총 들을 수 있는 12개의 수업 중에서 한 번 정도만 한국어학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론과 관련된 학문은 매 학기 매번 수업을 들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학을
중요하지 않은 학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학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교 어학당 선생님들의 전공만 봐도 이러한 제 추측이 맞아요. 볼래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전공을 조사해 봤더니요.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61%고요. 외국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19%. 그 중에 국어학, 이때 국어학은 한국어학입니다. 전공한 선생님들이 3%예요. 여기에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외국어를 전공했지만 이 선생님들도 모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한국어 교육론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많고요. 반대로 국어학, 한국어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적은 실제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아주 특수한 문법이 필요해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어 사전의 내용을 한국어 교육에서 모두 활용할 수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사전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전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기준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론의 이론을 함께 활용한다면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학생들을 위한 문법은 한국어학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론을 다른 학문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한국어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학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학의 내용 중에서 단어에 대한 이론, 문장, 문법, 발음, 의미, 문장의 의미 이런 다양한 이론에 대한 것을 한국어학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한국어 교육론을 통해서는 학생에 대한 경험, 또 초급 학생, 중급, 고급 학생들에 대한 경험, 또 가르치는 방법, 이해시키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 평가를 위해 문제를 만드는 방법 등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론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들이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학은 중요하지 않은 학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모든 교재를 구성하는 용어는 한국어학의 용어라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명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모두 한국어학의 이론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어 교육에선 한국어학을 사용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학생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분명히 제공해 주고 있어요. 객관적인 어휘와 문법의 정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어학의 내용을 한국어 교육과 관계없는 학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어학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